데카메론. 사기꾼 미녀에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살라바에토. 예로부터 항구 해안에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온 상인이 짐을 풀 때 그 고장 영주나 관청이 설치한 세관이라고 부르는 창고에 일단 물건을 전부 넣어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상인이 그 책임자에게 모든 상품과 그 가격을 써놓은 서류를 건네면 그는 상품을 넣어둘 창고를 지정해주고 상인은 물건을 넣고 문을 잠급니다. 그러면 세관원은 장부의 모든 상품을 그 상인의 채권으로 기입하고 상품을 전부 또는 조금씩 창고에서 꺼낼 때마다 상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간 매매인은 그 장부를 들춰 보관된 상품의 수량과 품질을 살펴보고 그 주인인 상인의 이름을 알아내어 필요에 따라 물물 교환이나 매매 및 그 밖의 방법을 상인과 의논합니다. 이런 관습이 시칠리아의 팔레르모시에도 있었는데 팔레르모에는 아름답지만 정직한 점에 있어서는 보잘것없는 여자가 많이 있었고 그녀들은 주머니는 고사하고 껍데기까지 벗겨내는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 외국 상인이 오면 세관 장부를 들춰보아 그가 가진 상품이 무엇이며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고 곧 뇌세적인 유혹에 손을 뻗쳐 달콤한 말로 그들을 꿰어 사랑의 볼모로 만듭니다. 이제까지 이런 수법에 걸려든 상인이 수없이 많아 그녀들은 그들의 물건을 거의 빼앗았을 뿐 아니라 껍데기까지 홀랑 벗겼는데 상인들 가운데는 상품은 물론 배까지 빼앗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살라바에토라고 부르는 젊은이가 도매상 주인의 분부로 살레르노 시장에서 팔다 남은 금화 500피오리노 어치의 양모 옷감을 갖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명세서를 새 담당 관리에게 건네고 상품을 창고에 들이자 서두르는 빚도 없이 가끔 거리에 놀러 나가곤 했는데 그는 금발에 눈부실 만큼 잘생긴 여간 매력 있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이발사 중 하나가 그의 소문을 듣고 눈독을 들여 추파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살라바에토는 그녀를 지위 높은 훌륭한 부인이라고 여겨 자신있게 이 정사를 성취시키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고 그녀의 집 창문 아래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안 그녀는 처음 나흐른 요염한 곁눈질로 그의 마음을 부채질해 놓고 자기도 그를 애타게 사모하는 것처럼 꾸며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사의 사자로는 더할 나위 없이 적격인 그녀의 하녀를 그에게로 보냈는데 하녀는 갖은 거짓말을 늘어놓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마님은 밤이나 낮이나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당신의 남자다운 모습에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만 응낙하신다면 만사 제쳐놓고 어딘가의 온천 여관에서 은밀하게 만날 수 없을까 하고 애태우고 계십니다. 하녀는 돈주머니에서 반지 한 개를 꺼내 아씨가 보내는 선물이라고 그에게 주었는데 이 말을 들은 살라바에토는 자기만한 행운아는 없다고 생각하며 반지를 눈시울에 비비고 입을 맞춘 다음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양코피올의 부인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니요. 하지만 그것은 부인의 짝사랑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도 목숨보다도 더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니 그녀가 원한다면 언제 어디에라도 달려가겠습니다. 하녀가 돌아가 이 대답을 전하니 얼마 뒤에 살라바에토에게 내일 저녁 때 어떤 온천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전갈이 왔고 그가 그 시간에 도착해 보니 그녀의 지시로 방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부인이 다른 여자 노예들을 데리고 그리로 왔는데 그녀는 잠시 숨을 돌리고 살라바에토에게 유난스러운 몸짓과 아양을 떠는 말로 인사했고 한숨을 몇 번이나 쉰 다음 그를 껴안고 키스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귀여운 토스카나의 낭군, 당신은 내 가슴에 불을 질러 놓았어요. 이런 말을 하고 이어서 두 사람은 옷을 벗고 탕 속에 들어갔고 두 여자 노예도 같이 들어갔는데 여자는 다른 사람은 손대지도 못하게 하고 직접 사양 비누와 정양 비누로 살라바에토의 몸을 공들여 씻어주었습니다. 목욕이 끝나니 노예들은 새하얗고 보드라운 두 장의 시트를 가져왔는데 시트에서는 장미 향기가 향긋하게 풍겨나서 방안이 장미꽃으로 꽉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여자 노예는 시트로 살라바에토와 부인을 각각 감쌌고 두 사람을 안아서 침대 위에 뉘었고 땀이 마르자 시트를 벗기고 알몸인 그들을 다시 다른 시트 위에 옮겨 뉘었습니다. 노예들은 커다란 바구니 속에서 장미향과 오렌지꽃 향, 제스민향, 레몬꽃 향이 가득한 아름다운 은제 향수병을 꺼내 두 사람의 몸에 뿌린 다음 과자 상자와 값비싼 포도주병을 꺼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먹으며 피로를 풀었는데
살라바에토는 천국에 있는 것 같았고 몇 번이나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정말 놀라울 정도의 미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살라바에토는 두 노예가 어서 나가고 그녀의 보드라운 가슴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는데 노예들이 촛불을 남겨놓고 나가자 여자는 살라바에토를 껴안았고 그도 여자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자의 온몸이 사랑에 불타고 있는 듯이 비쳐 기쁨으로 터질 듯한 가슴을 억누르지 못하며 오래오래 사랑의 환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여자는 그만 일어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노예들을 불러 옷시중을 들게 하고 다시 과자를 먹고 포도주를 마셔 원기를 회복하고 돌아갈 즈음에 살라바에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으시면 오늘 저녁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주무셨으면 기쁘겠습니다. 부인, 당신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무엇이거나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만이 아니라 언제라도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명령해 주십시오.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자 침실을 아름다운 의상과 가구로 장식하게 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시켜 놓고 살라바에토를 기다렸는데 살라바에토는 좀 어두워진 다음에 여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자는 그를 안아드릴 듯이 맞아들이고 극진하고 융숭한 대접을 했고 침실에 들어가니 그윽한 향내가 코를 찌르고 사이프러스 섬식 새 장식이 달린 호화찬란한 침대가 놓였으며 옷장에 화려한 의상이 수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아니 그 하나하나가 그녀의 높은 신분과 부유한 환경을 말해주었는데 그녀가 몇 명의 남자를 속였다는 것이 막상 그에게 떨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더욱 열중해서 그녀와 껴안고 최대의 쾌락에 잠겼고 아침이 되자 여자는 예쁜 지갑이 달린 가볍고 정교한 은벨트를 그에게 둘러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라바에토님, 당신의 기쁨을 위해 나는 몸을 바치니 이 몸을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것은 모두 당신의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이거나 당신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살라바에토는 대단히 기뻐하며 그녀를 껴안고 입을 맞췄는데 이렇게 한 푼의 돈도 쓰지 않고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그녀와 정을 맺자 더욱 그녀에게 열중하게 되었고 창고의 양모 옷감도 팔아 크게 이익을 올렸습니다. 여자는 당장에 그 일을 그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어느 날 밤에 살라바에토가 그녀의 집을 찾아가니 그녀는 기분이 들떠 아양을 떨면서 근사한 은컵을 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살라바에토는 받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기 쪽에서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이 꾸며 보이고 미리 일러두었던 대로 그녀의 계집 노예 중 하나를 시켜 그녀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침실에서 나가더니 얼마 뒤에 울면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돌아왔고 침대에 몸을 내던지고 슬프게 울었는데 놀란 살라바에토는 허둥지둥 껴안아 일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내 사랑하는 당신, 갑자기 이렇게 울다니 어떻게 된 건가요? 왜 이다지도 슬프게 웁니까? 자, 말해 주어요. 어서. 아, 정다운 내 사랑. 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외신하의 오빠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몇 일 이내에 가진 물건을 팔든가 저당을 잡히든가 해서 금화천 피오리노를 보내주지 못하면 자기는 교수형을 당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급히 돈을 마련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보름 정도의 날짜만 있어도 그 이상의 돈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급하니 큰일이군요. 이렇게 말하고 암담한 얼굴로 다시 쓰러져 울었는데 살라바에토는 사랑의 눈이 어두워 판단력을 잃고 있어 여자의 눈물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1000피오리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일 이내로 돌려주실 것이라면 500쯤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은 내 물건이 팔렸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은화 한 잎도 빌려드리지 못했을 텐데요. 살라바에토님,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진실하고 완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그런 거에게 돈을 굳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내 어려운 처지를 구해주시겠다니. 이렇게 해주시지 않아도 나는 당신의 것이었는데 이젠 더 한층 당신의 것이 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덕분에 오빠는 살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고 살라바에토의 얼굴 위에 쓰러졌는데 그는 그날 밤을 그녀와 같이 지내고 자기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며 호기로운 사나인지 보여주려고 당장 500피오리노의 금화를 가져왔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는 체하며 마음속으로는 비웃으면서 그 돈을 받았는데
여자는 돈을 얻어내자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살라바에토가 원하면 언제라도 그녀를 찾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구실을 붙여 7번에 한 번쯤밖에 만나주지 않고 얼굴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환영이나 애무 같은 것은 생각도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돌려줄 날짜도 지났고 돌려달라고 하면 미루기만 하는 채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 그제야 살라바에토도 이 악질 여자가 사기친 것임을 깨닫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증인을 세운 것도 아니니 그녀가 돌려주려 들지 않으면 받아낼 아무 방도도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 자신의 바보스러움을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도매상 주인은 자주 편지를 띄워 팔린 물건값을 환으로 만들어 보내라고 독촉했는데 그것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어 그는 잘못이 드러나기 전에 팔레르모를 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가야 할 피사에는 가지 않고 나폴리로 갔는데 그 무렵 나폴리에는 피렌체 출신으로 피에트로 델 카니지아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황후의 재정관으로 아는 것이 많고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며 살라바에토와는 친한 친구이고 그의 가족과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살라바에토는 며칠을 우울한 가운데 지냈지만 카니지아노가 대단히 분별이 깊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어 자기의 실수와 불행한 사건을 털어놓고 피렌체로 돌아갈 마음은 없으니 이곳에서 살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카니지아노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을 찡그리며 그를 탓한 후에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 달리 찾아낼 방법을 생각해야겠다고 했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생각해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살라바에토는 아직 얼마의 돈을 갖고 있었고 카니지아노도 상당 액수의 돈을 빌려줘 그 돈으로 짐짝을 숱하게 만들고 20개가량의 기름통을 사서 가득 채운 다음 전부 배에 싣고 팔레르모로 출발했습니다. 세관원에게 짐짝의 명세서와 통의 가격표를 건네주고 소유권이 전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한 다음 짐들을 창고에 넣었고 이어서 오는 상품이 당도하기까지는 아무도 건드리지 말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한편 이 소문을 들은 양코 피오레는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상품은 3,000 피오리노의 가치가 있고 현재 입고시킨 물건도 2,000 피오리노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자 자기가 빼앗은 돈은 하찮은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빼앗은 500 피오리노는 돌려주고 이번에는 5,000 피오리노를 후려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냈고 살라바에토는 기다렸다는 듯 당장에 뛰어갔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 돈을 기한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굉장히 화났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약간 화가 났어. 부인이 믿음을 지켰더라면 나는 부인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심장이라도 기꺼이 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말았으니까요. 어쨌든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주셔야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어. 내 땅의 반 이상을 팔아 넉넉히 2,000 피오리노는 될 만한 상품을 갖고 왔으며 다시 3,000 피오리노 이상의 물건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은 나는 이 고장의 창고를 짓고 당신 곁에서 머물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을 사랑하는 어떤 사나이보다 더 많이 당신의 사랑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살라바에토님, 당신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대찬성이에요. 나야말로 제 목숨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머무신다는 거죠? 아, 행복해라. 그동안 나는 다시 한번 당신을 만나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는 없을까 애태웠는데. 그런데 제가 깊이 사과드려야 할 것은 당신이 출발하실 즈음에 집에 오셨어도 모시지 못한 일과 또 몇 번 오셨어도 전처럼 극진한 대접을 하지 못했던 일, 게다가 기한 안에 돈을 갚아드리지 못한 일들입니다. 당신이 떠나신 뒤로 곧 돈이 마련되었는데 주소만 알았으면 돈을 붙여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돌려드리지 못했던 것인데 여기 이렇게 간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빌려준 돈과 같은 액수의 돈이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가져오게 하여 그의 손에 건네주며 500 피오리노가 맞는지 세어보라고 말했고 세어보니 분명히 금화 500 피오리노라 그것을 챙겨 넣고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의 말씀이 모두가 진실이라는 것을 나는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이런 일도 있고 또 내가 당신에게 품은 사랑 때문에라도 내 힘으로 구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라면 당신을 위해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게 된다면 당신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겉으로는 그녀와의 사랑이 도로 이루어져 살라바에토는 다시 열심히 드나들었고 여자는 온갖 정성과 기교를 다해 사나이를 기쁘게 하고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 최고의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살라바에토는 여자의 사기에는 사기로 갚으려고 결심한 터라 어느 날 그녀의 하녀가 오늘 밤 와서 식사를 하고 주무시라는 초청을 전하자 금방 죽을 것만 같은 우울한 표정을 짓고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양코피오레는 그를 껴안고 마구 입을 맞추면서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냐고 물었는데 그는 실컷 짓거리게 해놓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명의 신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실은 내가 기다리고 있던 물건을 실은 배가 모나코의 해적에게 습격당했답니다. 이것을 도로 찾으려면 1만 피오리노의 돈이 듭니다. 그중 내가 치를 몫은 1000피오리노이지만 내게는 한 푼도 없습니다. 당신이 돌려준 500피오리노는 리넨을 보내달라고 바로 송금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가지고 온 물건을 빨리 팔아치우려고 생각했는데 시기가 나빠 절반 값도 보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다급한 고비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으려 해도 어디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러니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서둘러 돈을 보내지 않으면 물건은 모나코로 가고 나는 무일푼이 됩니다. 여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개도 구력도 놓치게 되었구나 하고 낙심천만이었는데 상품을 해적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그처럼 곤경에 빠졌다니 정말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군요. 하지만 이렇게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정도의 거금을 가지고만 있다면 당장에 드릴 텐데 지금 마침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곤란에 처해졌을 때 500피오리노를 돌려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무척 비싸서 3월 이하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 당신이 그 돈을 꾸고 싶다면 충분한 저당을 넣어 보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살라바에토는 그녀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나오는지 그 까닭을 금방 알았고 무척 기쁜 표정을 지으며 고맙다고 한 다음 다급하게 되었으니 높은 이자라도 상관없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관 창고에 보관시킨 상품 명의를 바꾸어 보증하겠는데 필요에 따라 상품을 중매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창고 열쇠는 자기가 맡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그 정도라면 충분한 보증이 된다고 대답했고 약속한 날짜가 되자 믿고 있는 중매인에게 사람을 보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금화 1000피오리노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중매인은 마치 자기가 빌려주는 듯 그것을 살라바에토에게 주었고 살라바에토는 창고에 맡겨놓은 물건을 중매인 명의로 바꿔놓은 다음 양도증서에 서명을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살라바에토는 금화 1500파우니오를 넣자 재빨리 배를 타고 나폴리의 피에트로 델 카니지아노에게 돌아갔고 옷감을 팔려고 그를 보냈던 피렌체의 주인에게 늦어서 죄송하다는 사연과 함께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피에트로와 얼마간의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었고 카니지아노와 그는 며칠씩이나 시칠리아 여인을 골탕 먹인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그 뒤 그는 상인이라는 직업이 싫어져서 페르라라로 갔는데 양코피오레는 살라바에토를 팔레르모에서 볼 수 없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점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록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자 마침내 중매인을 시켜 창고 문을 비틀어 열게 했는데 기름이 꽉 들어찼을 것으로 생각한 통을 열어보니 위에만 기름이 떴을 뿐 나머지는 바닷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짐짝은 어떤가 풀어보니 옷감이 들어있는 것은 2개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3배 부스러기가 들어차 있어 모두 합쳐 200피오리노 이상의 값어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네로라 하고 뽐내던 악녀 양코피오레도 코가 납작해져서 500피오리노를 돌려준 뒤에 1000피오리노라는 큰 돈을 빌려준 일을 한탄하고 후회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남을 속이다가 보기 좋게 되소가 큰 손해를 보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사기꾼 미녀에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살라바에토 이야기였습니다.